안녕하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여자 성여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출출하실 수도 있을 여러분께 일단 제 이야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떡볶이가 제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떡볶이는 간장, 그리고 크림, 고소한 치즈, 얼큰한 해물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랑도 찰떡궁합인 음식이잖아요. 이런 떡볶이는 국민 간식으로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식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일상 속에서는 비단 음식의 의미로만 자리 잡은 게 아니었어요.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얘는 과자가 되었다가 캐릭터의 주인공이 됐다가 게임이 되었다가도 웹툰까지 만들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우리들에겐 떡볶이를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인권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떡볶이를 볶고 지져 먹는 축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는 남자를 만나려면 떡볶이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대한민국 이거 떡볶이에 미쳐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떡볶이에 미쳐있는 대한민국에 단지 떡볶이가 싫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 고백 하나가 저한테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는 너 한국인 맞아?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대구광역시 출신 100% 한국인 맞거든요. 도대체 떡볶이라는 간식이 뭐길래 제 근본부터 국적까지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전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맵거나 단 그 음식이 별로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쫄깃하다는 떡이 저한테는 단지 고무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질겨서 심지어는 씹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리고는 길거리에 음식에 막 볶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뭔가 불결할 것 같고 그래서 의심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런데 제 이 취향이 저한테 위기 하나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바로 제 여고 시절 이야기입니다. 여고생들 소울푸드 바로 떡볶이라고 하죠. 야자 시간 땡땡이 아니면 연애 고민, 수능 성적까지 대단한 핫 이슈들이 막 존재하는 곳인데 저는 이곳이랑 좀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떡볶이를 싫어하는 여고생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떡볶이 먹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소개했어야 됐어요. 나 떡볶이 싫어해. 그러니까 너희끼리 먹어. 뭐 이렇게요. 근데 제 소개가 소문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자, 와 떡볶이 안 먹노? 저 떡볶이 먹다 급체했단다. 아니다. 내가 아는데 저 만성장염이다. 뭐라 하는데 저 앞에 분식 딸내미잖아. 하면 이해된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전 단지 떡볶이를 싫다고 했을 뿐인데 저를 둘러싸고 이런 괴담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 떡볶이 위협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그 떡볶이를 좋아하는 여고생들은 여대생이 되었고 친목 모임을 심지어 떡볶이로 가지게 돼요. 바로 엽떡 모임이라는 건데요. 전 친구들이랑 멀어지기 싫었으니까 엽떡 먹으러 가자고 한번 제안해봤어요. 근데 떡볶이 싫어하는 저였으니까 거절당했죠. 조금 진지해져 보기도 했어요. 또다시 무시당했죠. 그지만 거듭된 제안에 결국 쿨이라는 이야기 듣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자리에서 전 좀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맛있다는 떡볶이를 먹더니 눈물을 계속 그렁그렁 거리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맛있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퍼먹더니 계속 콧물을 푸는 거예요. 그 모임에 오려고 공들인 화장이 지워져서 코끝이 까매지는데도요. 저렇게까지? 그래, 뭐 맛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때쯤 심지어는 내일 아침에 복통까지 생각하면서 떡볶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 이 맛에 엽떡 먹지 이러면서요. 전 좀 많이 당황했어요. 근데 떡볶이집에서 연신 계란찜만 퍼먹는 제 모습이 친구들은 좀 더 희한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고백들과 그리고 역동 모임에서까지 저를 둘러싼 반응과 시선들에서
근데 저는 좀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다수 긍정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취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긍정적 취향 앞에서는 소수의 취향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을 말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점심 메뉴 우리 통일하죠? 짜장면? 뭐 이런 것들이나 안정적인 직업은 그게 최고지? 뭐 이까지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따라와요. 이해가 안 돼. 굳이? 참 별나. 뭐 이런 말들이요. 그리고 이 법칙은 비단 떡볶이에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야, 좀 쿨해져. 저한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 좀 착한 여자인 것 같거든요. 착하다 보니까 그래요. 뭔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남기려고 하고 그런 것들 저한테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이건 저한테 좀 미련한 취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있어요. 너 원시인이야? 조선시대 살아? 이 말은 여전히 ATM기로 송금하는 저한테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할머니도 심지어는 모바일 뱅킹 쓴다고요. 하지만 우리 기술 없을 때도 잘 살았잖아요. 저한테는 돈 개념도 주고 여전히 유용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느리지만 제 아직 고유한 취향인 것 같아요. 2016년 지금 우리는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취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다수 긍정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취향이라는 걸 개인의 굉장히 특별하거나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고요. 사실 취향 존중이라는 건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마치 단지 떡볶이를 싫어한다고 말했을 뿐인 저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저한테 그럴싸한 강요를 할지도 몰라요. 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요. 하지만 전 늘 그래왔듯이 야, 내가 싫다고 하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제 그럴 만한 이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